아이고, 바로 탄생 100일을 맞은 귀하신 몸 판다 2세다. 많이 컸다. 와, 행복을 주는 보물이란 뜻의 귀한 이름을 갖게 된 푸바오. 아이고 세상에 어쩜 이렇게 귀엽냐. 인형이네 인형. 응? 푸바오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건 초산이 맞나 싶을 만큼 진한 모성으로 밤낮 없이 새끼 푸바오를 돌본 아이바오 덕분일 터. 그 결과 생후 100일 만에 푸바오는 무려 6kg이 넘는 건장한 아기 판다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아유 이뻐라.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아이바오, 러바오, 푸바오한테 다 굉장히 고마움을 갖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많지 않은 판다의 자연 번식. 이 소중한 탄생 뒤엔 판다를 자식처럼 아끼며 밤낮 없이 정성을 쏟았던 사육사의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는 무럭무럭 잘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에 제가 뒷바라지를 잘 할 겁니다. 나무 타기가 서툰 푸바오가 물가 내놓은 아기 마냥 걱정되고 불안할 터. 그렇죠. 자, 그래서 대신 강철원 사육사가 나섰다. 먼저 엄마에게 야단 맞고 풀이 죽어 있는 푸바오에게 아이고 격려와 응원이 담긴 하이파이브로 기운을 북돋우며 녀석을 달랜 뒤 기분을 좀 풀어주시네요. 자, 빨리 내려와. 뒤로. 나무에서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한번 올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뒤로 후진합니다. 이렇게 뒷발에 힘 빡 주고 천천히 아니 미끄럼타지 말고 아이 내려오는 거를 올라가는 건 되는데 내려오는 게 잘 안 되네. 다들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오는 걸 어려워해요. 겁이 나서 내려오는 건 안 자, 되는구나. 옳지 잘하네. 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아직 나무에서 내려오는 게 서툰 푸바오를 위해 좀 더 낮은 나무에서 차근차근 기초를 다져보기로 했다. 아유 잘 올라오네. 아구. 자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우리 푸바오 아유 잘한다 아이고 정보. 자 이번엔 나무에서 내려올 차례. 아까 배웠잖아. 폭이 좁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내려와야 하는데 야 이거 쉽지가 않다. 어머. 어머. 연속 장께는 어찌나 좋은지 발부터 땅에 닿게 하더니 오차 아이고 됐다. 착지 성공. 나 잘했죠? 그렇게 다양한 훈련과 놀이를 통해 나무와 더 친숙해질 수 있게 도와주는 사육사. 에너지가 넘치는 녀석과 놀아주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닐 텐데 그럼 푸바오와 눈높이를 맞춰 신나게 놀아주는 모습을 보니 가만히 있어봐 꼭 이 손주 보는 재미에 푹 빠진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가끔 미운 짓을 할 때도 있지만 내리사랑이라고 사육사 눈엔 그저 장난꾸러기 푸바오가 마냥 예쁘고 귀여운가 보다. 아유 이쁘긴 이쁘지. 강하게 엄마가 푸바오 육아를 하고 있는데 원래 또 할아버지들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푸바오가 저는 약간 만만하게 보는. 원래 할아버지들을 만만하게 보죠. 손을 낼 때는 세상 엄하게 변하는 엄마와 달리 시종일관 오냐오냐 하는 강철원 사육사 앞에선 유난히 투정을 더 부린다는 푸바오. 엄마한테 들어가. 싫대요. 저봐 들어가요. 또 말 안 듣네 또 말 안 들어. 아유 들어가라니까. 야 일로 와봐.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푸바오를 어르고 달래 간신히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벌써 왔어? 왜? 더 놀다 오지. 지금 막 한술 뜨고 있는데. 아이바 애기를 데리고 들어와야지. 혼자 들어오면 어떡해. 애기 데리고 갈래. 옳지. 결국 사육사의 핀잔에 마지못해 나서는 아이바오. 데리고 와. 다 알아들어요. 야, 쟤 진짜 어지간히 가기 싫은 모양이다. 푸바오는 또 언제 저기 올라갔대? 그렇게 놀고도 성이 안 차는지 문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푸바오를 굴려서 들여. 굴리듯 굴려버린 아이바오. 아이고 얼마나 신랑을 많이 했으면 저럴까. 안 봐도 비디오다. 아우 어떡해. 그렇게 오늘도 전쟁 같은 육아가 끝이 나고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판다 모녀부터 찾은 강철원 사육사. 늘 그렇듯 오늘도 판다 가족들의 건강검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매일 아침이요? 오구 푸바오 잘 잤죠요? 좋은 꿈 꿨어요? 어디 엄마 컨디션부터 한번 체크해볼까? 오늘 별일 없었어? 그래. 저렇게 교감이 되니까 칼슘 저렇게 먹는 가능하겠죠. 아이바 오늘은 칼슘이야 칼슘. 칼슘 먹는 날. 출산과 육아로 기력이 쇠해진 아이바오를 위한 영양제 투여에 이어 저도 누가 좀 던져줬으면. 메뉴를 공부한 거야?
본격적인 검진에 들어가려는 이때 하하 분위기 파악 못하고 또 껴드는 푸바오. 오빠 자기 차례도 아닌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 체온 좀 재겠다는데 이게 무슨 병원 누린 줄 아는 건지 그냥 저도 해달라며 난리가 났네. 아유 엄마 방해하지 마. 하나부터 열까지 저도 해보겠다며 성가시게군이. 관심을 뺏으려고. 결국 저럴 줄 알았다. 그렇게 낄 때 껴야지 그냥. 사람이랑 너무 비슷하다. 아이고 푸바오 좀만 기다려. 너도 나중에 할 거야. 그게 언제 나도 많이 컸다고 나도 클 만큼 컸어요. 보통 한 6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이제 맛을 보고 한 8개월 넘고 9개월 정도 돼야 이제 대나무를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성장 단계는 사실은 느린 편이에요. 그러니까 푸바오의 경우 덩치에 비해 성장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라 엄마 젖을 완전히 떼고 대나무를 먹으려면 약 2달가량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거. 푸바오는 못 먹는군요. 하지만 이런 사실 따위 알리 없는 푸바오는 아주 그냥 호시탐탐 대나무에 잎 한번 대보겠다고 용을 쓰고 달려드니 얘가 또 왜 이래. 너 엄마한테 맴매 맞았지 어떻게 맴매 맞았어 안 맞았어. 달라고 엄마 달라고. 결국 또 한 소리 듣는 푸바오 잔뜩 풀이 주고 돌아서는데 아, 슬프다 슬퍼. 우리 엄마는 진짜 너무해. 엄마는 돼지인가 봐. 너무해. 그 모습에 한달음에 달려온 사육사. 어라? 이건 대나무공? 그러니까 대나무에 관심이 많은 푸바오를 위해 장난감을 준비하신 거예요? 야 진짜 푸바오 맘 알아주는 사람은 사육사님밖에 없네. 응? 역시나 호기심 많은 녀석답게 냉큼 다가가 대나무공을 끌어안는 푸바오. 서프라이즈한 선물이 꽤나 마음에 드는지 품에 꼭 안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이리 딩글 저리 딩글 아주 신이 났다 신이 났어. 좋아 그렇게 좋아. 아이고 뭐야 곳에 공에 흥미가 떨어진 건가? 혼자 신나게 알아서 놀라고 새 장난감까지 던져줬건만. 아이고 왜 하부지랑 같이 노는 게 더 좋다며 그냥 사육사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녀석. 이건 장난감 핑계로 한숨 돌리려고 했더니 완전 혹 때려다가 혹 달았네. 응? 아우 녀석 참 하부지랑 신나게 놀아라. 엄만 좋다. 그래 뭐 이왕저사 이렇게 된 거 간만에 혼밥을 즐기는 아이바오를 대신해 오늘 하루 보모가 되기로 결심한 사육사. 아유 이 애들하고 몸으로 놀아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니 푸바오를 향한 강철원 사육사의 찐사랑이 절로 느껴진다. 아이고 운동선수들도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완전 최고. 좀 이따 또 와요. 또 놀게. 아버지. 지치지도 않아. 그날 오후 푸바오가 오매불만 기다리던 실내 방사장 놀이 시간이 돌아왔다. 눈 돌리는 곳마다 놀거리가 가득한 이곳은 푸바오한테는 그야말로 키즈 카페와도 같은 곳. 그나저나 신난 건 알겠는데 왜 하필 굴러도 거기서 그러냐. 화초 다 줘. 어머. 야 푸바오. 야 푸바오 꺾으면 어떡해. 꺾지 마. 푸바오.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급히 걸음을 서두르나 했더니 야 너 나무 타기 또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또? 근데 뭐냐 저 눈빛은 전과 달리 비장한 표정으로 나무 위로 오르는 푸바오.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야? 아유 깜짝아. 중심을 잃어도 당황하고커녕 어제보다 높이 올라갔다. 다시 일어나 성큼성큼 나무를 타고 오르는가 하면 와 저 뒷발 봐. 뒷발힘이 빡 들어간 게 연속 제법인데 그간의 훈련이 효과가 있어. 내려오는 거를 기억할까요? 그 순간 이야 정상에 올랐다. 우와 멋진데 푸바오 못하는 게 뭐야 도대체. 엄청 멋지게 올라갔네. 오 우리 푸바오 이제 다 컸네 다 컸어. 어머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모습 눈에 띕니다 매일매일. 얼마 전만 해도 나무만 탔다 하면 아슬아슬 위태위태 엄마 마음을 졸이게 했던 녀석이 불과 며칠 만에 실력이 일취월장. 네. 나무를 자유자재로 타더니 야 푸바오 정말 기특하다 기특해. 사자를 연상시키는 풍성한 황금빛 갈기가 특징인 황금머리 사자 타마린이다. 근데 어미 등에 찰싹 달라붙어 잠을 청하는 요 꼬꼬만 누구죠? 더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 사람들 시선 강탈한 장본인이 바로 요 금실 좋은 황금머리 사자 타마린 부부한테서 태어난 새끼인 모양인데 진짜 독특하게 생겼다. 지난 겨울 세계적인 희귀동물이자 멸종위기동물 1급인 황금머리 사자 타마린 4마리가 브라질 열대우림을 거쳐 한국 땅에 입성했고 그 후 짝을 이룬 2마리 사이에서 2세가 태어나는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다는데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할 뻔했던 이들 가족에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으니
바로 윤석 때문. 2달 전쯤에 저 안에 있는 친구랑 쌍둥이로 같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달 전 타마린 부부가 쌍둥이를 낳았고 그중 한 마리가 바로 윤석 찬이라는데. 얘는 왜 따로 있죠? 근데 왜 가족하고 떨어져 사육사 팔에 붙어 있는 건지 의아하기만 하고 사육장 안으로 들어온 녀석은 왜 이렇게 긴장한 얼굴일까? 근데 유독 작아 보이죠. 가족들 역시 찬이를 보자 반가워하기는커녕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싶더니 오 잔뜩 성이 난 듯 등을 한껏 구부린 채 찬이를 향해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엄마와 아빠.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빠까지? 아니 제 새끼가 눈앞에 있건만 대체 왜 이토록 적대감을 드러내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이구 부모의 날선 경기에 겁을 먹은 걸까 사육사 팔에 꼭 붙어 떨어질 줄 모르는 찬이. 그런데 그때 갑자기 찬이를 향해 달려드는 아빠. 공격적인데? 그러자 아우 연석 얼마나 놀랐으면 아유 그 자리에서 실수라고 말았다. 아유 결국 찬이의 안전을 위해 황급히 사육장을 빠져나오는 사육사. 아니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건만 어째서 부모는 동생 소리만 품에 끼고 놀며 애지중지하고 찬이한테는 이토록 싸늘하게 외면해버리는 걸까? 옛날 사극 보면은 이런 경우 많았는데. 이제 2개월 전에 태어나서 엄마를 붙잡지 못해가지고 엄마 키우질 않고 버려줬어요. 그래서 사육사들이 인공포유를 해서 아 그러니까 찬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미한테 버림을 받았고 그 후로 사육사 손에서 길러지고 있다는 건데 2달 전 타마린 2세의 탄생이라는 희소식에도 불구하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어미 젖 한 번 물어보지 못하고 버려진 윤석 찬이 때문이었다. 어미 품 대신 차가운 바닥에서 떨고 있던 60g 남짓의 작은 녀석을 사육사가 발견해 목숨을 건졌고 진짜 작네요. 그동안 엄마를 대신해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오고 있다는데 아이고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건강을 회복한 찬이. 근데 녀석은 어쩌다 어미한테 버림을 받은 걸까요? 타마리는 쌍둥이를 낳는 게 좀 많고 2마리까지는 케어를 가급적 잘해요. 잘하는데 엄마도 초임인데다가 얘도 이제 약간 팔 쓰는 게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아 알고 보니 찬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두 팔을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안타깝네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미로부터 도태된 게 아닐까 싶다는 것. 아유 딱해라. 붙잡지 맞아, 못하였군요. 결국 엄마의 품이 아닌 사육사의 보살핌 속에 자라게 된 거라고. 힘들어 그게? 힘들어? 옳지. 아이고 처음엔 혼자 힘으로는 이동조차 힘들었지만 이젠 스스로 그나마 움직이려 애를 쓸 만큼 좋아졌다는 찬이. 이게 다 어미의 빈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지극정성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를 써온 사육사 덕분이 아닐까 싶다. 아이고, 오이 올백머리 한번 할까? 올백머리 한번 하고. 진짜 이쁘다. 오이 이쁘다. 하지만 어미 품에서 보고 배우며 자라는 것이 가장 최선임을 알기에 틈틈이 가족들에게 얼굴을 보여주며 합사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유 좀 떨어져 지내온 시간 탓일까 좀처럼 찬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이는 가족들. 아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 아유 딱해라. 아유 딱해. 어미랑 그 아빠 있는 쪽으로 다시 한번 돌려보내려고 지금 상견을 하러 왔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경계를 하네요. 오늘 많이 놀랬어? 오늘 안 되겠다. 다음에 엄마랑 천천히 친해지도록 하자. 찬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는 있을지 걱정스럽기만 한데 그렇게 가족과 떨어져 지낸 지 2달. 엄마 젖 대신 분유만 먹던 찬이한테도 슬슬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고. 지금은 64일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후 단계입니다. 젖을 떼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떼진 않고 미롬이라든가 아니면 과일 사료. 녀석의 성장에 따른 맞춤 식단까지 챙겨 들어서자 아유 찬이 연속 기다렸다는데 반기더니 반가워. 아주 그냥 빨리 달라며 케이지를 타고 올라선 아이고 다급하게 입부터 들이댄다. 잘 쓰네요, 팔을. 아유 먹겠다는 일념으로 꽉 쥔 저 주먹하며 체구는 작아도 그냥 의자 하나는 1등이네. 일부러 안아서 원래는 어렸을 땐 먹였는데 지금은 가급적이면 팔을 많이 쓸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자, 놔주세요. 더 안 나와요. 요즘 부쩍 더 달라 성화를 부릴 만큼 먹성 좋아진 녀석을 위해 자 이제 2번째 식단이 준비됐으니
바로 살아 움직이는 고단백 밀웜. 하지만 역시 그냥 입에 넣어주는 법이 없다고. 이 맛있다. 이유식도 거부감 없이 잘 먹는 녀석. 우와 그렇게 맛있어? 돌아 좋지. 돌아. 아이고 식사를 마친 뒤에도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사육사. 잡고 매달리는 연습 덕분인지 요즘 부쩍 찬이의 양팔에도 힘이 생겼다는데. 처음에는 이 친구가 거의 바닥에서만 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근육들이 발달하면서 손을 쓰는 게 장애는 조금 있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서 활동 공간이 막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아이고 혼자서는 이동조차 힘들었던 예전에 비하면 지금 찬이의 모습은 기적이나 마찬가지다. 지금껏 별 탈 없이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맙긴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은 찬이 연속 혼자 있길 극도로 싫어한다는 건데. 자, 잘 놀고 있어. 사육사가 볼일을 보러 자리를 비우자 아유 안절부절 불안한 얼굴로 애타게 오는 녀석. 아니 그렇다고 하루 종일 함께 있어 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거 참. 그렇죠. 아이고 찬이는 오매불망 사육사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저렇게 울고 있으니 어떡해. 아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 아유 울다 지쳐 홀로 잠이 드는 녀석을 보고 있자니 아유 너무 짠하고 안쓰럽기만 하다. 아유. 너무 근데 안쓰러운데요. 너무 외로워 보여. 그날 오후 인형을 하나로 안고 돌아오는 강사육사. 이 인형들은 다 뭐예요? 친구를 만들어서 조금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것,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친구들이 왔어, 친구. 찬이야, 친구. 아니 그러니까 찬이의 외로움을 달래줄 인형 친구를 만들어주려는 계획인데 자 이를 위해 다양한 원숭이 인형이 준비됐다. 누가 마음에 들어, 여기? 강아지 마음에 들어? 어디 보자. 과연 찬이의 선택은? 녀석을 인형 앞에 내려놓자 망설이는 것도 잠시 쏜살같이 인형으로 달려가 하나하나 탐색을 시작하는데 근데 마음에 드는 게 없는지 시큰둥 별 반응이 없다 했더니 갑자기 인형 하나를 덥석 껴안고는 마치 자석이라도 붙은 것 마냥 떨어질 줄 모른다. 얘가 마음에 들어 얘가 마음에 들어. 야, 여기 어때, 여기? 얘도 싫어? 자. 아이고 혹시나 싶어 다른 인형들을 내밀어 보지만 찬이의 마음은 이미 요지부동. 누가 보면 아주 사랑에 빠진 줄 알겠다. 아유 그렇게 좋아 그렇게. 색깔도 비슷하고. 색깔도 이 중에서는 가장 이제 타마린하고 좀 비슷한 색깔. 크기도 엄마 아빠 등에 딱 안겼을 때 이 정도 크기. 그래서 짠하다. 그래서 그걸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 찬이가 인형에 매달린 모습은 마치 동생 소리가 어미등에 엎여 있는 모습과 똑 닮았는데. 잘했어. 에휴 태어나면 어미등에 매달려 떨어질 줄 모르는 새끼 타마린의 습성을 녀석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까. 인형과 함께 집에 넣어주자 어느 때보다 좀 편안해 보이는 찬이. 게다가 사육사 아빠가 나가는데도 목이 쉬어라 울기는커녕 인형 등에 꼭 붙어서는 잠들었어. 아이고 이제 좀 안심이 된다. 안심이 돼. 사육사의 보살핌 속에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고 있는 찬이. 자 오늘은 찬이의 정기 건강검진이 있는 날. 최근 들어 부쩍 팔의 사용이 늘어나고 움직임도 활발해진 만큼 선천적으로 휘어져 있던 뼈에 차도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부디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바라보는데 어떤가요 선생님? 뭐가 좀 달라졌나요? 아이고야 이게 다 강사육사님 덕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희소식 하나 더. 자 그러니까 이제 찬이가 가족하고 합사가 가능할 만큼 상태가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지만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긴 만큼 실패 없는 합사를 위해선 꼼꼼한 관찰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다. 엄마 아빠가 키우는 소리의 성장 과정을 보면 찬이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지 이 과정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들어 소리한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엄마한테 엎여있는 시간이 대폭 줄었다는 건데 젖을 뗄 시기가 되면 서서히 새끼를 독립시키는 양육 방식 때문이라고. 그래서일까 요즘 들어 나무 타기에 매진하고 있다는 소리. 어이구 확실히 팔힘은 물론 점프 실력까지 찬이보다 월등해 보이는데 자신감도 넘치고. 이대로라면 합사를 한다 해도 잘 적응할지 미지수. 재활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새로운 운동기구를 준비하는 사육사.
블록 구조물을 만들어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과 발에 힘이 생길 거라고. 그리고 녀석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주자 처음 접하는 낯선 구조물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며 한 발 한 발 걸음을 떼는 찬이. 아이고 마치 암벽 등반을 하듯 손과 발을 이용해 올록블록한 블록을 오르더니 먹이를 먹는 데 성공. 옳지. 어유. 그리고 금세 정상까지. 지극정성인 게 야, 진짜. 그럼 뭐 내려오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 잘했어요. 잘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따라와주는 녀석이 대견한 강사육사. 이제는 좀 잘하네요. 좋아하는 간식을 듬뿍 주자. 아이고 아주 그냥 신이 나서는 발에 모터라도 단 듯 블록을 순식간에 오르락내리락. 힘이 생겼거든요. 게다가 이제 외나무 다리도 문제없다. 잘하네. 찬이 연속 운동 실력 하나 타고난 것 같은데 급기야 점프까지. 우와. 이런 에너지와 혈기왕성함으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합사 후에도 주눅 들지 않고 동생 소리와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아우 이뻐라. 하지만 찬이의 노력만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다. 타마린 부부가 찬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로의 거리를 좀 좁혀주는 일인데. 엄마 아빠 쪽으로 가봤더니 약간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찬이의 냄새나 채취를 엄마 아빠한테 먼저 좀 느끼게 해주는 게. 방법은 간단하다. 찬이가 어릴 때부터 사용해온 요 수건만 있으면 오케이. 감각적인 친밀도를 쌓을 이 예정인데 방법은 생각 못했네. 과연 그러게요. 찬이의 채취에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자, 사육장 곳곳에 찬이의 채취가 묻은 인형을 놓아두자 잔뜩 경계하는 얼굴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녀석들. 하지만 잠시 후 슬그머니 인형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더니 주변을 맴돌며 냄새를 맡기 시작한다. 낯선 인형한테서 익숙한 채취라도 느낀 걸까? 가만있어, 분명 맡아본 냄새인데. 그러니까 내 말이. 냄새로 미리 상대의 존재를 인식시켰다면 이제 합사를 향한 최종 관문이 남아있다. 후각도 예민하고 청각도 예민하고 또 이제 서로 만져보는 기회도 필요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통틀어서 해볼 수 있게. 그러니까 실물 대면에 앞서 구멍이 뚫린 상자를 통해 혹시 모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서로를 향한 반응을 살펴볼 시간. 괜찮아. 엄마 아빠한테 갈 건데. 일전에 치렀던 대면에서 엄마 아빠의 까칠한 반응을 보았던 탓일까? 잔뜩 겁을 먹은 찬이와 뭘까요? 그런 찬이의 방문이 몹시 불쾌하다는 듯 인상을 쓴 채 날선 경기를 이어가는 가족들. 행여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한데 엄마는 소리를 등에 업은 채 멀리서 지켜만 볼 뿐 다가오지 않고. 그런데 그 순간 아빠 타마린이 상자 위로 올라서더니 상자 안에 있는 찬이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한다. 그때 아빠와 눈이 마주친 찬이 황급히 나무에 올라서더니 마치 날 좀 보라는 듯 애타는 울음을 토하며 다가서는데 그렇게 마침내 벽을 사이에 두고 부녀 상봉의 시간이 이루어졌다. 우와, 아빠와의 짧은 만남이 끝나자 이번에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던 엄마도 용기가 난 걸까?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찬이를 주시하다가 용기를 내 찬이 곁으로 다가가는데 그리고는 서로를 마주하게 된 둘. 통하나요? 뭘까? 그간의 노력이 효과가 있는 건지 까칠했던 예전과 달리 관심을 보이는 어미. 아주 자연스럽진 않지만 긴장하고 있는데 서서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찬이와 가족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없애고 실물 대면을 통해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해 볼 차례인데 지난 2달 떨어져 지낸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드디어 케이지의 문이 열렸다. 야, 선뜻 나가지 못하고 망설이는 찬이를 향해 어떻게 왔어? 조심스레 먼저 다가서는 엄마와 아빠. 그러자 찬이 연속 제발.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슬그머니 케이지 밖으로 향하고 제발. 찬이의 등장에 모두 시선 집중. 그리고 그 순간 찬이에게 다가와 관심을 보이는 동생 소리. 하지만 소리에 접근해 찬이는 어리둥절한 모습이다. 아이고, 아직까지는 서로가 낯선 탓인지 눈치만 살피니 자리를 비켜주는 사육사. 기댈 곳 없어진 찬이는 이내 불안한 울음을 토해내고
그러자 멀찌감치 떨어져 지켜보던 엄마와 아빠 타말인 사육사가 빠진 걸 확인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찬이한테로 향한다. 바로 눈앞에 엄마가 보이자 잔뜩 긴장한 찬이. 그러거나 말거나 엄마는 찬이의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 냄새는. 야, 가만히 있어봐. 얘 어디서 만난 적이 그치? 넌 알지? 그 모습을 유심히 살피는 사육사.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압사가 진행되는 듯한데 진짜. 그런데 그때 왜? 찬이가 나무를 타고 이동하다 휘청하자 멀리서 지켜보던 엄마가 쏜살같이 달려와 아이고 마치 녀석을 보호라도 하듯 두 팔을 벌려 안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아직은 서로 어색한 듯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치만 보는가 싶더니 이거. 자 다시 한번 찬이한테 다가가 포옹을 시도해보는 엄마. 하지만 찬이는 아직 이 상황이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까. 찬이가 익숙치 않구나. 아이고 찬이의 뒤를 쫓으며 관심을 표하는 엄마와 달리 자리를 피해버리는 찬이. 그렇게 녀석이 향한 곳엔 지금 나 쳐다보자. 사육사 아빠가 있다. 아이고 거기서 친해져야지. 하지만 뭐 첫술에 배부를 순 없는 법. 이 정도면 첫 실물 대면 치고는 꽤 성공적이지 않아요? 에? 자, 찬이를 데려가자 마치 항이라도 하듯 울어대는 엄마와 아빠. 아쉽게도 가능성을 봤으니 다음번엔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대로라면 찬이의 컴백홈은 뭐 시간 문제인 것 같잖아요? 이제 큰 산 한 고비를 넘었는데 이제 친해지고 여기서 자기가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데는 또 많은 시간이 아마 소모될 겁니다. 앞으로 시간을 늘려가면서 여기서 먹이도 먹고 활동 영역도 넓혀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여기서 살아가는 게 이제 최종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아이돌 인기 저리 가라. 팬을 몰고 다니는 특급 스타. 그 정체는 얘네들 봐라. 선호공의 후예라 불리는 황금원숭이. 야 누가 스타니랄 것 같은 등장부터 요란하고 어이구 황금원숭이. 어이구 이야 소림사를 방불케 하는 화려한 무술 실력으로 시선 강탈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금발. 하지만 황금원숭이 가문의 진짜 자랑거리는 따로 있었으니 고급스럽다. 지금 황금원숭이가 태어났는데 7월 5일 날 남자친구가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황금원숭이는 굉장히 희귀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경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고산지대에 사는 황금원숭이는 판다와 함께 중국의 2대 보호동물로 지정될 만큼 귀하디 귀한 몸. 게다가 번식률이 15%밖에 되지 않아 황금원숭이 가문의 대를 이을 새 생명의 탄생은 그야말로 경사 중의 경사라는데 어디 보자. 아유 그놈 참 똘망똘망이랑 귀엽게도 생겼네. 응? 세상에 나온 지 이제 고작 한 달. 요즘 막 아장 걸음마를 시작했다는데 아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을 얻은 것도 기쁜데 아유 하루가 다르게 그냥 무럭무럭 자라니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응? 아유 이뻐 아유 이뻐라 진짜. 진짜 이쁘다. 정말 이쁘다. 그런데 그때 평화롭던 집안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하고 새끼 황금 원숭이 곁으로 다가서는 한 녀석. 바로 이 아기 원숭이 아빠 신비다. 아빠구나.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며 다가와 다짜고짜 엄마 품에 안긴 새끼를 끌고 가는데 아유 불안하다 싶은 어디서? 야 안 다쳤어요? 바닥에 던져버렸어.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 세상에. 아기 원숭이도 많이 놀란 모양인데 어머. 많이 놀랐어. 표정 봐. 겁에 질린 새끼를 서둘러 데려가는 엄마 소은이 일단 남편 신비를 피해 높은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아이고야 행여 다쳤을까 걱정스러운 눈으로 새끼를 살피는 엄마 소은이 다행히 다친 곳은 없는 모양이다. 야. 그러니까요. 아이 그나저나 아빠 신비는 하나밖에 없는 제 자식을 예뻐하긴커녕 그냥 대체 왜 그렇게 과격하게 다루는 걸까? 녀석이 정말 친아빠 맞나? 네, 친아빠 맞아요. 요즘 과격한 행동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요즘 많이 걱정입니다. 최근 들어 새끼를 대하는 아빠 신비의 태도가 점점 더 난폭해지고 있다는데 그래서일까 엄마 소은이 늘 불안. 남편 신비가 곁으로 다가오기만 해도 잔뜩 얼어서는 새끼를 품에 안은 채 급히 자리를 피해버린다. 왜 그러죠? 그게. 그런데 아빠 신비 굳이 쫓아가. 어휴
또다시 새끼를 거칠게 잡아 끄는데 아내가 제발 그만하라고 사정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고 왜 그래?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우는 신비를 온 가족이 나서서 말려보지만 아유, 왜 그렇지? 아랑곳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녀석. 신랑이 끝에 엄마 소은이 간신히 새끼를 품에 안았지만 그림자처럼 뒤를 쫓는 신비를 피해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 버린다. 아니 대체 신비는 왜 이러는 걸까? 신비, 애기한테 그러면 안 돼. 신비, 안 돼. 야, 신비, 안 돼. 안 돼. 사육사의 호통에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어떡해. 또 아야야! 야 이거. 제 자식이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놀아주는 거라기엔 너무나도 거친 아빠를 피해 도망을 치는 새끼 원숭이. 도망가. 아이고 잔뜩 겁에 질린 눈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엄마 소은이 재빨리 다가가 새끼를 품에 안는데 아니 이 황금 원숭이 가문 그 대를 이을 귀한 자식이건만 아빠 신비는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그러게요. 왜 그러는 걸까요? 너 왜 그러는 거야 엄마 왜? 어? 예전에 신비의 아빠가 오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신비가 태어났을 때 사실은 오공이는 더 거칠게 아주 와일드하게 신비를 다뤘어요. 그래서 신비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아빠가 아이를 케어하는 모습이 이런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엄격하고 무서운 아빠 밑에서 성장한 신비 역시 아빠가 됐고 희한하게도 오공이처럼 새끼한테 집착하며 과격한 아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 미간에 주름 잡히는 거 봐. 이거 어린 시절의 상처가 대물림되는 건 아닌지 만약 그런 거라면 마냥 지켜볼 수는 없는 노릇. 간만에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왔다. 이때를 놓칠세라 새끼는 허겁지겁 눈치 젖을 먹는데 근데 고세를 못 찾고 야야야야 심술을 저시 심술 못됐어 정말. 떨어져요. 너무. 아니 엄마 품에 잘 있는 녀석을 왜 자꾸만 데려가려는 건지 진짜. 보다 못한 아내 소은이 애교 작전으로 남편의 관심을 돌려보는데 근엄하네요. 야야 이거. 그런데 그때 왜 무슨 일이야 왜 대체 뭘 보고 놀란 건지 시선이 향한 곳엔 어머 까마귀? 난데없이 등장한 까마귀 한 마리에 다들 혼비백산. 이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 와중에 신비 누가 대장 아니랄까 용감하게 맞설 요량으로 나무 위에 오르는데 야 덤벼라고 까마가. 그 기세에 놀라는지 날아가 버리는 까마귀. 역시 1인자는 달리 1인자가 아니다. 어느 때보다 기세등등한 얼굴로 앉아있는데 그런데 그때 다시 나타난 까마귀. 그러자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마치 까마귀로부터 새끼를 지키려는 듯 품 안에 꼭 안는 신비. 이야 놀란 아기 원숭이를 안심시키는 것처럼 다독이기까지 하는데 우와. 아니 위험으로부터 새끼를 지키려는 걸 보면 분명 애정이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집착에 가까울 만큼 새끼 주변을 맴돌며 과격하게 구는 행동들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爸爸一般不太关心小孩，这种情况金丝猴的爸爸对待小猴，偶然的，他不是常态的。从我们人来看，以为是他在虐待小猴，但实际上他不是。但从他的表情来看，从爸爸的表情来看，他在笑。 몰랐네요. 신비가 새끼와 함께일 때 입을 벌리는 건 웃음의 의미이자 친근감을 표시하는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신비는 새끼한테 애정을 표현하고 있었다는 건데 근데 애정 표현치고는 이거 과한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떨어져 지내는 게 필요하다고. 자 그리하여 잠시 혼자가 된 신비. 하지만 늘 북적이던 방 사장이 혼자가 되니 심히 당황스러운 모양이다. 가족들이 보이질 않자 찾아 헤매기 시작하고 얘들아 어딨니 얘들아 슬슬 걱정과 불안이 밀려드는 건지 아니 이거 어디가 가만 있어봐. 셋 동안 나라 안 그러면 쳐들어가. 야 하나 둘 셋. 야
앉았다 일어섰다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신비. 발벗고 찾아보지만 아니 이것들이 대체 어디 간 거야 어디가? 야!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모든 걸 내려놓은 듯 망연자실한 녀석. 그때 예, 황금원숭이 가족들 이제 방사해 주세요. 혼자였던 시간이 신비한테 깨달음을 주었길 기대하며 다시 가족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과연 신비는 달라졌을까? 야, 궁금한데요. 오, 열렬한 환영의 몸짓과 함께 아내한테 다가가는 신비. 하지만 아내 소은이 싸늘하게 자리를 피해버린다. 여보, 어서서 보고 싶었잖아. 여보. 새끼를 품은 아내 곁을 자꾸 맴도는 봄이 또 야 새끼를 힘으로 빼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걸까? 걱정이던 그때 뭐냐? 기대는 거 봐. 이 공손한 분위기는 어머 아내 어깨에 살포시 기대서는 미안해 여보 내 좋은 남편으로 다시 태어날게. 그런 거예요. 모처럼 부부간의 달달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 엄마 품에서 떨어져 나온 새끼 원숭이가 혼자 외나무 다리를 건너겠다 용을 쓰는데 야야야 떨어져 야야야야야야.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신비 슈퍼맨처럼 짠 하고 나타나 오 나무 아래로 떨어질 뻔한 새끼를 품에 안는다. 품에 안어. 야 신비 좀 멋진데. 의젓하네 또. 예전 같으면 과격하게 끌어당기거나 던지며 새끼를 힘들게 했을 신비가 웬일인지 오늘은 넓은 아빠의 가슴을 새끼한테 내준 채 자상한 모습을 보이는데 아유 이 얼마만에 평온한 모습인지 그냥 보는 내가 다 좋네. 얼마나 좋니 얼마나 좋아. 좀 편안해하고 좀 이제 행동이 조금 서로 모여지면서 안정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요. 신비는 벌써 그 맛에 푹 빠졌고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그럴 맛인 건지 뽕님 앞에 엄마 소은이 아우 저리 좀 가라고 그냥 귀찮게. 저리 가 엄마 좀 먹게. 야 저리 가. 저 늘 오빠. 새끼를 품에 끼고 들던 소은이가 웬일이래. 아 귀여워. 결국 엄마 젖 대신 과일로 허기를 달랜다. 그러거나 말거나 새끼만 남겨둔 채 쌩안이 가버리는 엄마 소은이. 세상에. 아이고 애가 우는데도 쳐다도 안 본다. 남편 신비도 좀 달라졌겠다. 이제 육아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걸까? 엄마가 혼자. 하지만 그런 엄마 곁으로 가고픈 새끼 원숭이. 영차 나무를 타고 힘겹게 오르는데 하지만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 아이고. 그런데 그때 바람처럼 나타난 아빠 신비. 이야 이건 뭐 이야 그런데요. 멋지게 새끼를 품에 안더니 엄마가 있는 평상위로 데려다준다. 야 신비 정말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멋져졌어. 요즘 아빠 육아가 트렌드라는데 야, 신비가 키워도 될 것 같다. 그치? 응? 우리 아빠 진짜 짱 멋지죠. 아빠 최고. 뭘 이 정도 갖고. 아 진짜 최고 됐어 자기야. 어느덧 폭군 아빠 딱지를 떼고 듬직하고 자상한 아빠로 거듭나고 있는 신비.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기를 처음 낳다 보면 이제 미숙하고 아기에게 제대로 된 걸 못 해줄 수도 있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스스로도 깨닫고 아기에게 좀 더 이제 올바른 그런 육아를 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황금 원숭이 하우스를 공포에 떨게 했던 난폭 아빠 신비는 이제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멋진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 노력만큼 웃음이 끊이질 않는 행복한 가족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황금 원숭이 가족 화이팅! 한낮이 되자 태양은 더욱 무섭게 내렸지가. 와 이거 완전 온천물이네. 사육사들 본격적인 동물들 피서 대책도 시작됐다. 5번 송신. 네, 송신. 북극곰 얼음을 좀 투입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말 떨어지기 무섭게 얼음 이송 작전 수행된다. 얼음 마니아 북극곰 불이 났게 달려들어 얼음물의 진수를 보여주는데 북극곰에게서 배우는 얼음 100% 활용법. 완전 얼음과 퐁한디 큐브로 활용한다. 그리고 자연산 얼음 과자 간식으로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내일을 위한 선택 저축하기. 숨겨놓을 줄은 알아도 녹는 줄은 모르는 곰 같은 녀석. 곰 같은. 아무도 본 사람 없겠지? 아우 다행이다.